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바스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자,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소망하면 빠지지 않는 것, 바로 건강일 텐데요.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바람직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은 물론이고요.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겨울철에 운동하실 때는요, 부상의 위험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나 무릎은 워낙에 사용 빈도가 높은 관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상의 위험이 마찬가지로 커지는데요. 자, 생바스 건강클리닉 오늘은요, 무릎 관절의 치료법 알아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 방송 보시면서 평소에 무릎이 좀 아프다 하셨던 분들 궁금증 한번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무릎 질환의 관절경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형외과 전문의 손교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폈다 구부렸다. 정말 하루에도 무릎을 몇 번을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사용 빈도가 높은 관절이다 보니까 무릎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예,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안정된 관절이지만 일상생활과 또 운동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관절입니다. 그리고 또 두꺼운 근육이나 연부 조직이 둘러싸서 보호를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많이 다치는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손상들이 주로 젊은 시절에 많이 발생을 하고 네. 또 젊을 때 발생한 관절 손상을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온다거나 또 비교적 너무 빠른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릎은 조기에 다쳤을 때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일이 없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고 또 굉장히 안정된 관절이긴 하지만 워낙에 많이 쓰는 관절이다 보니까 네. 탈이 나기 쉽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무릎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질환들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예전에 비해 레저나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무리한 운동이나 또 운동 중에 부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외상선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무릎에 흔합니다. 전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거나 또 반월상 연골 파열, 그리고 안쪽 및 바깥쪽의 측부인대 파열, 또 관절 연골 손상 등이 특히 흔한 외상성 병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손상도 많이 있는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상적인 관절 연골이 점진적으로 손상이 되면서 관절 주변에 있는 뼈와 인대 등의 손상을 같이 오게 되고 특히 관절이 붓고 통증을 많이 야기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는데요. 네. 무릎에 발생할 수 있는 염증성 질환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아마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는 뭐 운동을 하다가 외상으로 네. 다칠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는 퇴행성 질환으로 다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무릎 관절에 이런 이상이 생겼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먼저 관절이 운동 중에 다쳤을 때는 너무 놀라거나 주무르거나 하지 말고 네. 가능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한 다음 네. 특히 처음 다쳤을 때는 얼음 찜질 등으로 차갑게 해줘야 염증이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병원을 빨리 방문하시게 되면 병원에서는 외상에 대해서는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부터 여러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깁스 치료나 소염제 치료부터 심할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외상성 병변들은 빨리 진단이 되는 데 비해서 퇴행성 관절염은 경과 자체가 상당히 만성적이고 모르고 있을 때 자꾸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관절염 진단이 중요한데요. 보통 엑스레이 등으로 관절염이 있다 없다 정도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상태에 따라서 소염제부터 무릎 안에 놓는 관절 주사, 그리고 물리치료, 관절경 수술, 심한 경우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그때그때 병의 상태에 맞춘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은 모르고 지나가기 더 심해지기 전에 그때그때 병의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관절경 치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바로 이 무릎의 관절경 치료법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법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관절경 치료법 어떤 치료법인가요? 예, 관절경은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내시경을 사용해서 위 내부를 검사하고 치료를 하듯이
작은 카메라가 달린 가느다란 관절경을 무릎이나 어깨, 발목 등의 관절에 만든 작은 구멍을 통해서 넣어서 네. 관절 내부의 병변들을 검사하고 또 동시에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장점이 관절의 상태를 모니터를 사용하여 확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CT나 MRI 등의 특수 검사에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들도 정확하게 진단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부를 절개하는 관절적 수술에 비해서 흉터가 적고 네. 또 수술 시간이 짧고 수술 중에 출혈이나 합병증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병의 종류와 수술의 종류에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이런 피부 절개를 하는 관절적 수술에 비해서 입원 기간도 짧기 때문에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장점이 많은 치료법이네요. 자, 그러면요, 흔히 생길 수 있는 이 무릎 질환들 각 사례별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겨울철에는 워낙에 근육이 수축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또 겨울 스포츠 하면 무릎을 다칠 위험도 크고요. 예. 여러 가지로 무릎 부상이 많은 겨울인데요. 특히나 반월상 연골을 다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예, 반월상 연골 파열은 상당히 흔합니다. 반월상 연골이라는 것은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의 테두리에 네. 말발굽 모양으로 생겨 있는 두 개의 관절 연골을 말합니다. 하는 역할이 관절 사이에 딱 끼어서 관절을 안정화시켜주고 또 관절액을 골고루 분포시켜주기 때문에 네. 무릎에 윤활 작용도 하면서 또 충격도 완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반월상 연골이 다치는 질환이 반월상 연골의 손상인데요. 특히 젊은 나이에 있어서는 건강한 반월상 연골이 외상에 인해서 다쳐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나이가 들게 되면 이 탄탄한 반월상 연골이 점점 물렁물렁해지고 탄성을 잃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에 동반되어서 자연적으로 본인도 모르는 새에 파열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보통 급성기의 반월상 연골 파열은 진단이 쉬운데요. 무릎 안이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주저앉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또 많이 붓게 되고 관절을 구부리고 앉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파열이 심하면 관절 사이에 반월상 연골이 끼이기 때문에 네. 관절이 잠긴 것처럼 되는 락킹 현상도 보일 수가 있고요. 네. 또 방치가 되면 관절에 힘이 빠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조금씩 나아지기 때문에 네. 단순한 타박상으로 오인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낫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하지만 반월상 연골 손상은 절대로 자연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방치가 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관절 연골 손상까지 동반이 되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특히 많이 이행되기 때문에 주의를 아주 요하는 그런 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어서 다친 무릎이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다 나은 게 아니라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예. 치료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면 이 무릎의 반월상 연골이 손상이 됐을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예, 관절경으로 치료를 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 실제로 왼쪽에는 파열이 되어 있는 반월상 연골을 보이고 있고 네. 오른쪽 같은 경우는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것이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반월상 연골 절제 수술인데요. 무릎의 관절경 수술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가장 안전하고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릎 안에 생긴 모든 병변은 거의 다 관절경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릎 앞에 작은 구멍을 뚫고 또 한쪽에는 관절경 기구를 삽입하고 한쪽에는 또 기구를 넣어서 치료를 동시에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조금 전에 본 사진처럼 손상되어 있는 반월상 연골을 절제해주는 깨끗하게 다듬어서 네. 더 찢어지지 않도록 또 주변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절제해주는 수술이 흔하고 선택된 경우에 한해서 찢어져 있는 반월상 연골을 봉합해주는 수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적으로 절대 나아지지 않는 게 반월상 연골이라고 네.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방금 본 이 관절경 치료만으로는 충분히 치료가 되는 건가요? 예, 실제로 반월상 연골 손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치료도 할 수 있는데 수상 당시에 너무 많은 손상을 입어가지고 네. 3분의 2 이상 반월상 연골을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네. 그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퇴행성 관절염이 올 확률이 많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사체에서 미리 이식을 위해서 채취한 동종 반원상 연골을 이식해주는 수술도 한정된 경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빠른 시기에 관절염이 와서 인공관절을 하는 이런 불행한 것들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환자들한테서는 아주 유용한 수술입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반월상 연골 손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찢어져 있는 반월상 연골을 절제를 하고 나면 다시 재생이 되는지도 많이 물어보고 네. 또 재생이 안 된다면 봉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봉합을 해서 반월상 연골이 붙을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의학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봉합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붙지 않는 부분들을 봉합을 하게 되면 다음에 결국 다시 제거를 해야 되고 그때는 더 광범위하게 잘라내야 되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겠네요. 예, 통상적으로 손상된 반월상 연골은 절제술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상된 부분에 있는 반월상 연골이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고 네. 관절 연골을 계속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가만 놔두게 되면 파열이 점점 더 진행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다치기 전에 다쳐 있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절제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한 이 반월상 연골이 관절에 붙는 테두리 뿌리까지만 다치지 않으면 안쪽에 손상된 부분들은 깨끗하게 절개를 해줌으로써 염증을 줄여주고 향후에 어떤 경과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월상 연골은 손상이 뿌리까지 가는 그런 큰 부상이 되기 전에 적절히 절제술을 통해서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생바스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손교민 선생님과 함께 무릎 질환의 관절경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아, 제가 예. 네. 젊었을 때 앉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예. 네. 무릎이 아파서 저 무릎 병원에 갔더만은 예. 그래 연골이 닳았다고 그 젊으니까 일은 하고 나이 들어가고 오지 않으려고 하고 일은 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릎 연골 닳았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전화 주시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57입니다. 예, 그렇게 아직 무릎 때문에 크게 고생할 나이는 아니신데, 그죠? 예. 보통 무릎은 그 젊은 시절에 많이 쪼그려 앉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관절 연골이 빨리 닳습니다. 그래서 항상 젊은 분들이 무릎 같은 경우는 너무 쪼그려 앉는다거나 하는 우리 아주머니들이 하는 자세들을 별로 안 하는 게 좋고 실제로 또 외국 사람처럼 이렇게 의자 생활을 하는 것들이 관절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지금 아주머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무릎 연골을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반드시 너무 빠른 방법이라서 안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손상이 어느 정도인가 따라서 치료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수술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있으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렇게 손상이 많이 심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희로암 같은 연골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서 네. 관절 연골을 보호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관절 연골이 이렇게 심하게 닳지 않도록 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아, 실제로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 연골이 더 빨리 닳을 것 같지만 네.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약해지면 이렇게 미세하게 관절이 놀기 때문에 더 빨리 관절이 닳을 수가 있어요. 반대네요. 예, 오히려. 그래서 특히 우리 허벅지, 무릎 위에 있는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시키는데요. 보통은 이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네. 무릎 위에 있는 근육에 힘을 줘보면 근육의 힘이 땅땅하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힘을 주면 최소한 10초 이상 힘을 꽉 줘가지고 네. 이런 운동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무릎을 튼튼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쨌든 관절 연골이 나중에 손상이 돼도 또 우리 의사들이 인공관절 수술이나 치료를 해서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한번 경과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선생님 저 한 가지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네. 무릎이 예, 연골이 닳았는데 예. 네. 어느 날 예, 무릎 밑에 다리가 조금 부어가지고 네. 정형외과 가니까 그 큰 병원에 가라 해서 큰 병원에 갔더만은 네. 혈관에 찌꺼기가 붙어갖고 예. 그렇다 해서 예. 검사를 해갖고 혈관 수술을 찌꺼기 이렇게
절제를 했습니다. 그 무릎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정맥혈전증, 피부의 혈관의 문제입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무릎에 생긴 퇴행성 관절염과 이 혈관 질환하고는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아, 무릎 뒤에 오금쟁이라요? 예, 그 무릎 안에 생긴 저 연골 닳는 부분하고 예. 혈관에 생긴 부분은 큰 연관성은 없으니 걱정 마시고 예. 혈관에 대해서는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치료가 잘 됐으면 그거는 그대로 끝이 나니까. 그런데 지금 예. 현재는 네. 조금 무릎이 이제 혈관에 조금 일을 하고 이러니까 거기 수술한 자국에 조금 다리가 아픈데 무릎도 이래 원래 무릎이 그 연골이 다른 데다가 네. 수술은 오금쟁이 무릎 뒤에 오금쟁이에 수술했는데 예. 어제는 좀 일을 해서 그런가 무릎이 조금 아픈 것 같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예. 그 정맥혈전증 이런 치료들은 우리 흉부외과 선생님들께서 치료를 잘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수술을 받으셨다면 예. 오금 쪽에 있는 혈관 문제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 무릎 아픈 부분들은 예. 무릎 관절 연골에 대해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경과 관찰하고 예.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되니까 예. 두 개를 연관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예. 이제 문제 하나는 해결됐으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네. 이제 무릎 쪽에서 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예, 저는 61세인데, 예. 네. 한 7, 8년 전에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요. 줄넘기 같은 걸 많이 해갖고. 네. 그래, 무릎 연골이 다 찢어졌다 해서 간절경 수술 아이고, 받았거든요. 네. 예. 간절경 수술 받았는데, 또 계속 아파가지고 한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네. 병원에 갔더니만 바로 당장 인공관절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 관절경 했는데 가서 물으니까 아직 나이가 젊은데 할 필요 없다면서 예. 좀 기다리라고 60 넘어서 그런 건 다 65세나 되면 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 또 조금 그래가지고 참다가 몇 년 됐는데 또 작년에 또 병원에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공관절을 하라는 데가 있고 조금 있다가 더 심해지면 하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궁금해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싶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전화 주신 분처럼 이런 고민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부분 보면 병원에 가면 인공관절을 하라는 데도 있고, 또 좀 더 경과를 지켜보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관절 연골이 완전히 이제 손상이 되어서 이걸 재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인공관절 수술 외에는 다른 치료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게 낫겠죠. 비용을 보거나 시간적으로 보거나. 네. 근데 이제 의사들마다 조금씩 이 판단하는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곤란을 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기준들을 잡는 기준을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엑스레이 소견도 중요하고 또 MRI 소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다쳤으니까 반드시 갈아 끼워라 말아라 이런 거는 무리가 있고 자 인공관절 수술을 왜 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첫째 환자가 아프기 때문에 합니다. 그죠? 네. 많이 아프다. 일상생활도 힘들고 밤에 자기도 힘들다. 두 번째 내가 걸음을 걷는 것이 누가 봐도 표가 날 정도로 내가 너무 걸음 걷는 게 아파 보일 정도로 네. 문제가 있다. 자 이제 이런 불편한 것들이 있을 때 네. 실제로 인공관절 수술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시행된 인공관절 수술은 사실은 주변에 보면 인공관절 수술하니까 너무 아프다더라. 하고 나도 아프다더라. 그래서 수술 안 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만큼 관절이 인공관절을 끼워 넣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손상이 그렇게 안 심할 때 수술받은 분도 또 그만큼 어찌 보면 바라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수술 결과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들은 인공관절 수술해서 내가 젊은 사람처럼 완전히 마음대로 걸어 다니기 위해서 하는 수술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너무 아프고 또 이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 그때 대해서 안 아프고
남들이 볼 때 좀 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인공관절 수술이지 그 수술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절대로 젊은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인공관절 수술을 하라는 병원도 있는데 지금 인공관절 수술을 안 받으면 나중에 큰일 나지 않을까. 네. 인공관절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절이 이제 다 닳아서 못 쓰게 될 때 받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때 수술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정도에서 조금 유연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죄송한데, 예. 네. 지금, 이 무릎이 그래가지고, 고통은 좀 있어도 좀 잘 찾는 편이라서 그런 상관이 없는데, 네. 나중에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의학적으로 볼 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내가 도저히 이렇게 아파서 안 되겠다. 예. 좀 수술 좀 해주세요. 그때 수술하는 환자들이 가장 수술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예. 또 나중에 한다고 해서 예. 크게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일은 예. 아주 드물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예. 그럼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걷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면 무리입니까? 걷는 운동 같은 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근육량이 약하기 때문에 네. 무릎이 흔들려서 더 빨리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운동을 하세요. 운동이 좋다고 해서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계속 운동하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고 예.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한 30분씩 걷고 하는 것들 예. 크게 무리가 안 되면 운동은 권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영은 상관없습니까? 수영 같은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네.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저는요, 네. 58세 되는 주부인데요. 네. 무릎이 재작년인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는데 병원에 가니까 무릎이 굉장히 부어오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만 물을 빼대요. 네. 네. 물을 많이 빼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괜찮았는데 네. 요즘 들어가고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여기도 바늘로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찢어지는 느낌도 들고 예. 또 우리 집이 좀 높기 때문에 네. 내려갈 때는 또 굉장히 불편해요. 아, 계단으로 내려가실 때요? 네. 네. 이 두둑두둑 소리도 나고. 보통 무릎이 찢어진 느낌이 들고 또 소리도 나고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월상 연골 손상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나이가 58세가 정도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무릎에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려보면 특히 이제 우리 의사분들이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중요한 것들이 무릎은 관절 안에 물이 찬다든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증상입니다. 네. 요즘은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매체도 많이 발전해서 환자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무릎에 물이 차는 경우는 물을 빼서 완전히 치료하는 경우는 사실은 아주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저맥낭염이라든가 무릎 바깥쪽에 생겨 있는 부종들은 이렇게 빼서 치료할 수가 있는데 네. 무릎 안에 물이 차는 것은 물이 차는 게 다가 아니고 안쪽에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그런 물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무릎 안에 있는 원인을 정확하게 진료를 하고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물만 뽑게 되면 결국 병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더 나중엔 진행이 진행을 되겠네요.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 요즘 58세 아주머니들 같은 분들은 대부분 건강하시잖아요. 계단도 잘 올라가고 네. 등산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예전에 다친 적이 있고 또 물이 찬 적도 있었고 지금 이렇게 아프시다면 일단은 제일 먼저 네. 무릎 안에 어떤 병변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사부터 시행을 해서 원인적인 치료를 먼저 받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병원을 다시 예. 찾아가셔서 좀 더 정밀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네. 예.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손교민 선생님과 함께 무릎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무릎 관절이 다쳤을 때 응급 조치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무리하게 주무르거나 움직이지 마시고요.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좀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부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얼음찜질 등으로 우선 안정화시킨 후에 그런 후에 병원을 찾아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계속해서 이 무릎 치료 알아볼까 합니다. 자, 젊은 분들은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자, 그럼 나이가 드신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퇴행성 관절염 어떤 질환이죠? 예,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많이 써서 관절이 많이 닳아서 이제 염증이 오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 연골,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우리 보통 닭백숙 같은 데 보면 닭들이 물렁뼈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붙어 있죠. 예, 사람 무릎도 똑같은 그 물렁뼈가 붙어 있습니다. 그 물렁뼈가 닳아서 염증이 생겨서 아픈 증상을 야기하는 병이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처음에는 무릎이 붓고 아프기 시작하면서 점점 경과가 심하게 되면 오래 서 있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특히 요즘처럼 날이 추울 때, 새벽녘에 날이 추울 때 무릎이 시리고 많이 아프고, 뭐 심한 경우는 또 이렇게 많이 못 걸으니까 자꾸 누워 있게 되고, 누워 있으면 근육의 힘은 또 빠지고, 네. 그렇게 되니까 변형도 오고 다리가 O자로 이렇게 변한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오늘 전화도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전화가 많이 오시는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도 같은 정도에 비해서 여자분들이 특히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퇴행성 관절염은 정말 말 그대로 퇴행성, 나이 때문에 오는 관절염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뭐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지 그냥 참으면서 지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존에 보면 이 퇴행성 관절염은 어떻게 딱히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아까 보는 것처럼 나이가 더 들어서 완전히 못 쓰게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네. 이런 치료들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관절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 보통 병원에서 내시경 수술 등을 통해서 무릎 관절환을 치료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빠른 진행을 막아주고 또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때는 관절 안에 있는 관절 연골이 손상이 되면서 알갱이들이 관절 안에 떠다니게 되고, 우리 몸에서는 이 관절 알갱이를 이물질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항체도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무릎이 붓고 이렇게 되고, 또 정상적인 관절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되는 사이클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경 수술은 보통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 오게 되면 먼저 관절 안에 있는 관절 알갱이들을 깨끗하게 세척을 할 수 있습니다. 세척을 하고 또 손상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진행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초기에 와서 치료를 하면은 좀 진행이 되는 그 속도를 늦춰줄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 치료법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은 준비된 그림을 이렇게 보면 네. 보통 퇴행성 관절염일 때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 연골이 손상이 되었을 때 지금은 정상적인 관절 세포를 떼어내서 이식을 해서 관절 연골이 재생되도록 하는 수술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관절 내에 이제 염증 물질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기 때문에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세척하고, 또 염증 때문에 부어 있는 할액막을 제거해주는 수술이 기본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상된 연골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네. 다발성으로 구멍을 뚫어서 또 미세골주를 일으켜서 섬유 연골이 재생되는 것을 또 간과할 수 있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 연골 손상이 크게 심하지 않은 경우는 정상적인 관절에 있는 부분 중에서 특히 체중이 직접 닿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손상된 크기만큼 모자이크 하듯이 떼어와서 끼워주는 수술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정상적인 부분에 있는 관절 연골을 소량을 채취해서 연골을 만드는 연골세포를 배양해서 이식해주는 방법도 지금은 물론 비용은 많이 들지만 아주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이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겨울 하면은 스키랑 스노보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타고 계시죠. 근데 이 타다 보면요, 앞으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무릎이 굉장히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예. 이럴 때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가능성이 높다던데, 이거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예, 십자인대 파열은 특히 겨울에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말 그대로 무릎을 안정화시켜주는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가 있는데, 이 인대가 파열이 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인대를 제거하고 원래 인대에 있던 자리에다가 새로 재건해주는 수술, 즉 다시 만들어주는 수술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십자인대 파열은 이 관절경 수술의 특혜를 가장 많이 본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기존의 관절적 수술에 비해서 주변의 연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원래 인대가 있던 부분에 정확하게 인대를 다시 재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후방 십자인대 수술 같은 경우는 이 관절경 수술이 수술의 보편화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 또 수술 결과의 증가 아주 호전을 왔기 때문에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관절경 덕분에 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봐도 과할 정도가 아닙니다. 네. 보통 이 손상된 인대를 이제 재건해 주기 위해서 사체에서 채취한 동종 이식근을 사용한 경우도 있고 네. 또 내 몸에 좀 덜 중요한 부분의 인대를 떼어서 그 정확하게 인대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중요한 점은 쉽게 말해서 십자인대의 재건술이 무릎에 할 수 있는 관절경 중에서는 가장 큰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경험이 많은 숙련된 술자한테서 수술을 받는 것들이 수술의 경과와 또 수술 시간의 단축 같은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주의를 요하는 질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십자인대 수술은 무릎에 있는 수술 가운데 가장 좀 큰 수술이라고 방금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재활 기간을 따로 필요로 할 것 같거든요. 예. 수술 후에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예. 십자인대 수술은 이식을 하는 순간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인대가 이제 우리 몸에 적응하고 면역 반응을 거쳐서 혈관이 자라 들어가서 튼튼하게 되기까지는 최소 6주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 검사에서도 수술하고 나서 4주에서 6주째 이식된 인대가 기계적으로 가장 강도가 낮기 때문에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술하고 나면 깁스 기간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약 4주간의 목발 보행과 또 최소한 3개월간의 보조기 착용을 반드시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술하고 나서 관절 운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 수술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또 물리치료사라든가 전문적인 감독 하에 점차적으로 관절 운동에 이 증가를 가져와야지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또 인대가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의 관리가 더 중요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을 받고 4주 동안은 목발 보행을 해야 하고 네. 3개월은 보조기 착용이 필수네요. 네. 그러니까 수술 전처럼 완전히 튼튼해지기까지는 최소 6주가 걸린다는 예, 말씀이시죠? 6주 이상 걸립니다. 보통 3개월까지는 보조기를 쳐야 되니까. 3개월까지도. 예. 네. 자, 이렇게 무릎 관절은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또 운동 중에 굉장히 쓰임이 많은 관절인데요. 그래서 다치거나 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무릎에 관절 연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예, 이제 비교적 젊은 사람들, 운동선수나 또 군인들에서 아까처럼 관절 연골이 점진적으로 닳는 게 아니라 네. 다쳐서 관절 연골하고 뼈가 자체적으로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박리성 골연골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치료에 있어서 아까 봤던 그런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치료처럼 관절 내시경으로 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무릎 통증과 수술 부위, 손상 부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 그다음 퇴행성 관절염, 십자인대 파열에 관절 연골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무릎 질환이나 손상되는 부위가 있을까요? 예, 그 외 흔한 병변으로 외상성 점액낭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릎을 만져보면 무릎 앞쪽에 우리 방패처럼 슬개골이 있는데요. 네. 특히 우리 주부님들이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많이 한다거나 또는 학생들이 무릎을 부딪힌다거나 또 운동선수들이 무릎이 부딪혀서 무릎 앞쪽이 이렇게 부어 있는 경우가 종종 네네.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염증이 생겨서 벌겋게 돼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무릎이 붓는다 이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무릎 안에 물이 차면서 붓느냐 아니면 이런 점액낭염처럼 무릎 바깥이 붓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네. 간혹 무릎 안의 손상과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진단을 하고 나면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로 쉽게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간혹 예를 보다 보면 보통 우리 학동기 아이들, 보통 20세 미만의 아이들이 무릎 밑에 무릎 앞쪽이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보통 흔하게 오스구시 병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에서 오스구시가 발견했다고 해서 하는 병인데 일종의 큰 병이라기보다는 물론 튀어나와 있으니까 보호자분들도 많이 놀라고 또 아프니까 환자들도 많이 놀라는데
성장판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이 자극이 돼서 뼈가 튀어나오는 병이고, 엄밀히 말하면 나중에 20대가 넘어서 성장이 중지가 되면 그때는 또 자연적으로 통증이 사라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보통 이 엑스레이 정도로 진단을 하고 또 소염제 치료와 이런 부분들로 쉽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생바수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손교민 선생님과 함께 무릎 질환의 관절경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예, 전 무릎이 아팠어. 네. 여름에는 왼쪽 무릎이 아팠어. 연골 주사를 맞았고요. 네. 지금은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팠어. 내가 그 연골 주사를 맞고 나면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네. 김장까지 다 마치고 12월 22일 날 갔어. 오른쪽 무릎을 이제 검사를 했는데 네. 관절염보다는 그 연골이 찢어진 게 더 문제라 그러면서 초음파 검사를 건네서 초음파 검사를 했었거든요. 예. 네.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뒤쪽에 두 군데가 이렇게 초음파 사진 중에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어. 수액이 고여 있다고 그러더라고. 앞쪽은 괜찮은데. 네. 그래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안 좋아지면은 결국은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공관절 넣는 수술인가 싶었는데 그래 물어봤거든요. 네. 인공관절을 넣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인공관절을 넣기는 좀 인류가 너무 아깝고 네. 그 연골을 긁어내고 깨매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꼭 그 수술을 해야만 하는지 안 그러면 내가 통증을 어느 정도 참으면서 놔두면 회복이 네. 되는지 궁금하신 수술을 거죠. 넣을 때까지 견딜 수도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예, 전화를 잘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몸의 상태에 맞춰서 그때그때 정확한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검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검사가 있고, 네. 그죠? 그 다음엔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네. 이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있겠죠. 네. 즉, 반호상 연골 손상이 있다, 없다 정도를 알 수 있는 검사가 초음파 검사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손상이 의심이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검사는 네. MRI 검사입니다. MRI 검사. 예. 물론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어떤 이 수술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술을 할 것인가, 또 얼마나 치료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네. 우리가 초음파 검사만 가지고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걸 보시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무릎 안에 연골이 다쳤는가를 어느 정도 다쳤는가를 보기 위해서 MRI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담당 선생님께서도 네. MRI 검사를 해보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한다고 그래서 그 그랬습니다. 검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 네. 그 의사한테 어떻게 치료할지를 다 들은 다음에 네. 내가 수술을 할 것인가, 나중에 기다렸다가 인공관절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검사부터 먼저 해보시고, 네. 두 번째 아까 이제 연골 주사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려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연골 주사는 히로안이라는 성분을 이렇게 농축을 해서 달아있는 무릎을 덮어주는 주사이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3번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또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연골주사는 그렇게 맞으시면 되고, 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정확하게 MRI 검사를 통해서 무릎 안에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지금 한 통의 전화가 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떻게 증상 있으신가요? 지금 내가 2005년도에 네. 무릎 인공관절로 했거든요. 예. 네. 했는데 올해 10년째 이제 들어가는데 네. 자꾸 그 부위가 지금 아플락거든요. 예. 아플러사서 그걸 다시 해야 되는지, 그때 뭐 10년 사고 15년 샀더만 더 있어야 되는지, 네. 예.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 같은데요. 예, 수명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근 특히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보면 예,
또 수명이라는 게 어떤 기계가 몇 년을 딱 쓸 수 있다 이런 것보다도 예. 아무래도 무릎을 많이 쓰는 분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 더 빨리 다룰 수가 있을 것이고, 네. 예. 그죠? 또 뭐 그런 외적인 것도 많이 작용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이 우리 엉덩이 관절에도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예. 엉덩이 관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전에 2005년도 이전에 수술하는 경우에 아주 빨리 많이 달았습니다. 많이 네. 달아서 예. 재치환하는 수술들을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무릎 관절은 그래도 또 비교적 조금 재치환 수술을 하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네. 빈도가. 예. 왜냐하면 엉덩이 관절 같은 경우는 계속 관절을 이렇게 돌리면서 쓰기 때문에 빨리 닳고 예. 무릎 우리가 굽혔다 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교적 좀 더 오래 버티는 건 있는데 예.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부분들은 예.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잘 보고 판단을 합니다. 예. 엑스레이 같은 검사도 해보고 예. 또 관절 간격은 잘 맞는지 흔들어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예. 이런 재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환자분한테 권유를 하게 되겠죠. 예. 그럼 그 전에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환자분들이 느낄 때 내가 이 재수술을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떨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증상. 예. 내가 과연 이 아픈 증상이 걷기 힘들 정도의 이런 정말 그런 증상인가? 약을 조금 먹어보면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는지, 물리치료 같은 걸로 또 호전은 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예. 재수술을 하는 것도 또 쉬운 수술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재수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대학병원 같은 데서 한번 또 이렇게 믿을 만한 의사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수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인공관절 수술은 예. 지금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네. 그래도 이전 10년 전보다 과학기술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예. 연구에 쓸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옛날보다는 예. 기기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예. 이걸 젊은 사람이 받느냐, 나이 든 사람이 받느냐, 뚱뚱한 사람이 받느냐, 뭐 네.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예. 예. 외부적인 작용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있고, 예, 인공관절 재치환술은 또 안전하게 또 지금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무릎에 수식이라고 무릎에 관절 이거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 관절을 하면 이 회복한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네, 관절경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회복 기간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예, 관절경 수술은 일반적으로 보통 어느 부분을 수술하냐에 따라서 차이는 나지만 퇴행성 관절염이나 내지는 대형성 관절에 예, 대형성 관절에 만약 수술을 한다면 회복이 얼마나 있어야? 네. 예, 그 병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예. 봉합을 살을 풀고 물리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거기까지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걸립니다, 실제로. 예. 근데 인공관절 수술은 또 좋은 점이 관절 자체를 이렇게 완전히 갈아 끼우는 수술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또 재활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네.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째부터 무릎 관절 운동을 서서히 시키기 시작해서 예. 2주 돼서 봉합살을 다 제거하고 나면 샤워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는 회복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대략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양쪽 무릎에 한다음에. 예, 비용 같은 부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네. 곤란한 부분이 있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술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병원에서 얼마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은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 요즘은 뭐 인터넷만 봐도 잘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당 병원에 전화로 또 예, 문의하실 그렇게도 수 상담하실 있으니까요.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생마수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송금인 선생님과 함께 무릎 관절 알아보고 있죠.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두 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상담 전화로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앞서 나왔던 내용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젊은 분들은 주로 운동 중의 부상으로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에 동반되는 가장 흔한 무릎 질환이 바로 반월상 연골 파열인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찢어지는 듯한 통증, 쪼그려 앉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통증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 통증이 나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절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요. 그 손상된 거는 그대로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지만 통증만 없어지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타박상으로 오해를 하시고 병원을 찾지 않으시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렇게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으시다면 한번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무릎 통증이 정말 원인도 다양하고 뭐 증상도 좀 다양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단순히 증상만으로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라고 진단을 내리기가 힘든데 어떨 때 병원을 찾거나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 앞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열거는 해보지만 꼭 반드시 그 병이 있을 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또 비슷한 증상들이 이렇게 많이 겹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무릎이 붓는다. 네.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무릎이 붓는다. 무릎 안에 물이 찬다. 이런 부분들은 안에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차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좀 전문적인 진료를 통해서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내가 무릎이 좀 아프면서 무릎이 붓기 시작하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무릎 관절의 운동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 제한. 네. 아프기도 아픈데 평소에는 쪼그려 앉을 수 있었는데 무릎을 굽히기 힘들다거나 네. 또 좀 어디 다친 다음부터 무릎이 펴지지 않는다거나 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관절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릎이 점점 부어올 때 그리고 네. 또 움직이는 데 있어서 평소와는 좀 다른 점이 보일 때 네. 이럴 때 병원을 찾아보면 좋은 네. 거네요. 자, 그럼 이렇게 병원을 가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요? 예, 보통 그렇죠. 이제 무릎 손상이 이제 무릎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또 어떨 때 무릎이 아픈지 또 다쳤는지 병은 없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환자의 정보를 얻는 것들이 문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의사들이 손으로 직접 다리를 만져보게 되겠죠. 뭐 이렇게 십자인대가 다쳤는지 흔들어 보기도 하고 네. 또 반월상 연골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무릎을 비틀면서 굽혀 보기도 하는 것들을 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통 이렇게 이제 만성적인 손상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져서 진단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 손상이 되면 급성으로 바로 표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릎 안에 피가 찬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서 네. 보통 이제 진단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또 특히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엑스레이 검사만 가지고서도 관절이 얼만큼 닳았는지, 관절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있지는 않는지, 뼈에 변형은 없는지 이런 단순한 검사만으로도 이 퇴행성 관절염이 심합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으니까 보통 그런 진료들은 쉽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뭐 수술 같은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려면 좀 더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역시 그러면 MRI밖에 없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차원의 검사는 아니고 네. 또 MRI는 아시다시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의사들 같은 경우는 모든 병을 MRI를 통해서 다 진단해 보지는 않아요. 쉽게 말해서 아프면 다 MRI를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적어도 우리 의사들의 경험이라는 것은 이 환자가 어느 정도 MRI는 필요한 정도인지 아니면 물리치료 받고 조금 경과는 봐도 될 정도인지 하는 정도는 의사들이 경험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상은 있어 보이고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고 얼마 만에 좋아질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치료 방편을 정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무릎 질환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치료법을 살펴보니까 관절경 치료법이 정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었어요. 네. 자, 관절경 치료법의 치료 기간 아마 많은 분들이 아까 상담 전화에서도 있었고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의 경과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무릎이든 뭐 어깨이든 또 손목이든 관절경 수술들은 일단 작은 구멍을 통해서 수술이 시행되기 때문에 피부를 절개하고 하는 수술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이 치료 기간은 짧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를 절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처가 나을 때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걸리고 네. 또 그때부터 물리치료나 다른 치료가 시작되지만 관절경 수술은 1주가 지나면 상처도 다 났고 또 절개 부위도 작기 때문에
물리치료 같은 부수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게 되죠. 그래서 네.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장점이 많아도 모든 치료법에는 좀 주의할 점들이 있거든요. 관절경 치료법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수술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시행이 되고 또 수술 중에 다량의 식염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관절이 붓는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깨 같은 경우가 심하죠. 우리 붕대를 이렇게 많이 감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 입원 기간 중에서 그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늘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지만 관절경 수술은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퇴원하기를 원하고 네. 또 빨리 재활을 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서 너무나 이런 가욕을 부리게 되면 네. 그래도 관절이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쉬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아까 보다시피 다 무리해서 나타나는 게 관절의 병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다가 더 오래 둘러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조급한 재활과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조급함을 버리고 좀 여유롭게 치료를 해 나가야겠네요.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송교민 전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이 무릎 관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예,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의 빈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그에 반해서 심한 관절염으로 인해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빈도는 그리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 보면 정말 내가 심하게 됐을 때 인공관절 수술을 받겠다고 하는 현명한 의료 소비자의 증가에도 기인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기에 생겨있는 병들을 적절하게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것을 좀 또 저지도 해주고 또 큰 수술을 받는 데까지 안 하도록 치료를 하려는 우리 의사들의 노력도 어느 정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 병원 문턱은 낮고 또 친절한 의사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절이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쉽게 병원을 찾으셔서 그때그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www.mbcgn.kr, MBC 경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인생의 목표나 꿈을 가지는 일이 장수 비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삶의 목표를 딱 정하고 삶의 방향성을 찾아 나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말인데요. 자,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새해 목표, 새로운 꿈 정하셨나요? 자, 그 꿈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나간다면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